자, 이제 봅시다. 이제 310페이지. 자,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100% 나옵니다. 100%. 100% 나오고요. 유치권 100%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한 문제 고정이고 많이 나올 때 세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보통 두 문제.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다. 무조건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판서 노트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자, 유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설명 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자동차를 수리를 맡기러 간다. 이랬을 때, 자, 여러분이 소유자죠.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를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정비소 주인입니다. 정비소 주인인데 무슨 비 채권이 생깁니까? 수리비 채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수리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슨 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여러분은 뭡니까? 채무자가 되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 수리했어요. 블루핸즈 가가지고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수리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주면 이 정비소 주인이 이 자동차를 뭐 해버린다고? 유치해버린다. 이게 무슨 권이다? 유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유치권. 알겠어요? 뭐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수리, 자동차 업사가 이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옷을 뭡니까? 또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탁소에 가서 세탁비를 안 주면은 옷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서 세탁소 주인도 뭡니까?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하잖아.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예요.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보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유치권에 제일 먼저 성립 요건을 봅니다. 우리 판서 노트를 몇 페이지를 했습니까? 네? 61페이지를 했죠. 자, 첫 번째. 자, 이제 목적물입니다. 목적물. 자, 목적물이 자기 겁니까? 타인 겁니까? 자, 보세요. 유치하는 물건이 갖거지 짓게 아니잖아. 맞죠? 타인의 목적물인데 유치하는 물건이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동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뭡니까? 받지 못하면은 이 공사업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죠. 채권 관리비를 안 주면은 상품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법무사나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데 유가증권, 동산에 가는 내용은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우리.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말 수 있다고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목적물, 부동산, 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결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결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과 채권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안 했는데 유치권 행사해버리면 여러분이 가서 뭐합니까? 지랄합니다. 그냥 지랄하는 게 아니고 생지랄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쁜 사람인데 5시간 수리하고 줬는데 수리를 안 해놨다. 그럼 어떻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맞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했다간 빠말뜨기 맞을 수 있습니다. 빠말뜨기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한 대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뭐가 도래해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수리해야 되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점유가
계속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됩니다. 적법한 점유. 320조의 2항에 가면은 불법 행위로 점유했을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지 된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가 원상복구 특약. 원상복구 특약. 자, 원상복구 특약 한번 보겠습니다. 원상복구 특약. 원상복구 특약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대를 놓거나 이렇게 할 때 원상복구 특약 적어야 안 적어요? 적어주죠? 적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임차인이 끝날 때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의 포인트는 요 결련성 문제입니다. 결련성 관계. 자, 그래서 이제 결련성 관계는요 여러 개가 있는데 공사대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그리고 수리대금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컴퓨터 수리했다. 수리비 안 주면은 자, 정비소가 아니고 그때는 뭡니까? 수리업자죠. 컴퓨터 수리업자가 뭡니까? 컴퓨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리업자. 자,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사대금 안 줘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권리금을 안 주면은 권리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목적물 간 생애 채권이 아닙니다. 판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있는 동시이지 목적물 간 생애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자, 이게 어디냐면은 판서 노트의 62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보, 부, 권, 원 이렇게 요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부속물 매수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부권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부상이 있었거든. 보부상의 권한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하면 돼. 보부권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비와 유입비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했죠. 필요비와 유입비를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목적물 자체에서 생기는 채권입니다. 목적물 자체에 생기는 채권입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어디냐면 책에 봅시다. 310페이지 한번 봅시다. 310페이지 320조 1항입니다. 자, 현관펜에 대해 타인 현관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저기서 점유한 자는 누구야? 정비소 주인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자, 변제기 현관펜 무슨 기세에 된다고?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읽어봤고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예컨대 자동차 수리 있죠? 그 끝까지 줄 것이면 그 내용이 지금 처음에 했던 내용이야. 넘어가고 311페이지에 2번, 3번, 4번 X입니다. 안 봐도 돼요. 법적 성질, 담보, 물권 성질이 있는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는데 옆에 적어놔야 돼. 무슨 대의성은 없다? 물상 대의성은 없습니다. 물상 대의성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적어놔야 돼. 유치권뿐만 아니라 유치권에는 우물에 물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치권에는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유치권은 우물에 물이 없어. 뭘까? 우선변제.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상 대위. 그래서 이럴 때 유치권에는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 22회 때 우선 면제권 없다. 23회 때 물상 대위권 없다. 자, 22회 때도 뭐냐면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크게 해놓고 별표 해놔야 돼. 별표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통유성에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에서 물상대에서 빼곤 다 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311페이지 타이틀에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으로 정한 담보물권이다. 넘기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인정되지 않는 거 별표 크게. 무슨 대입권 없더라? 줄긋고 행간펜 물상 대입권 인정되지 않는다 돼 있죠? 됐습니까? 자, 이제 성립요건 갑니다. 자, 성립요건은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 물건이죠?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끝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쫙 좀 모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 자, 이 자동차가 병소유입니다. 병소유. 지금 하고 있는 시험 지금 2분 나왔습니다. 남편 차야, 남편 차. 그래서 여러분 전화해서 남편이 회사 다닌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남편 건데 자동차가 와이프 보고 뭐랍니까? 야, 차 지금 뭐 엔진을 갈아야 돼. 빨리 가다 가.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수리비 맡겼어. 수리비 안 주면 얘는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 누구 건데? 얘게 아닌데도 제3자 물건인데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시험 얘기 나왔어. 유치하는 물건은 제3자 소유물이 아니라도 된다. OX? 그렇지. 시험 그게 나왔다고. 무슨 말이겠죠? 얘가 뭔데? 남편 차를 여러분이 가서 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하더라고? 유치권 미소주의네. 유치권 행사하더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제3자 소유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별표고 현관표 딱 해놔야 돼. 자, 다시 와서 312페이지의 점유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는 네 번째 돼 있죠. 다른 기본서 다 보면은 두 번째가 뭐예요? 결연성 문제고 네 번째 돼 있는데 점유죠, 점유. 맞아요? 저 네 번째 돼 있죠, 이게. 성유가 네 번째 돼 있잖아. 자, 점유입니다. 점유는 뭐가 된다고 타이틀에 계속 돼 있죠. 적법한 점유 돼 있죠. 이렇게 돼요. 요 타이틀만 딱 얘기하면 돼.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된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313페이지. 자, 세 번째가 이제 결연성인데 우리 판소노트에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물건에 대한 무슨 성이 있어야 됩니까?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인데 1번에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의미 돼 있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돼 있는데 그거는 줄만 끊으시고. 자, 밑에 가서 목적물 자체로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가 목적물 자체로 발생하는 경우가 뭐예요? 필요비와 유익비.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찾아봤죠?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 요거 줄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동일한 법률관계, 사실관계 생기는 경우 요 세 번째는 4월 달에 설명해 줍니다. 넘어가면 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1번의 별표입니다.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권리금은 영업상 이익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1번의 별표. 2번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첫 번째 줄 것이고 맨 끝에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줄 것이고. 자, 3번에 매매대금 채권 현관표 딱 해놓고 매매대금 채권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맨 끝에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됩니다. 4번 내용은 4월 달에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 점유와 결연성 문제도 4월 달에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번째 갑니다. 뭐가 도래한다 그랬어? 우리 여기서 세 번째 요건. 변제기가 도래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제 특약 한다. 3번에 체크해 주시고 별표. 원상으로 복구하여 찾았습니까? 행간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 놓을 때 반드시 특약사항에 원상 회복 특약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적는 이유가 임차인 보고 무슨 필요비, 유입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을 적어놔. 한번 물어볼게요. 원상 복구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원상 복구 특약 유효, 무효? 유효니까 적어놓지, 여러분. 매번. 임대할 때 적어, 안 적어? 적고, 또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 따면은 임대차 계약하거나 할 때, 전세 계약할 때도 원상 복구 특약 적어, 안 적어? 적어요. 알겠어요? 적는 이유가 뭡니까? 그 특약이 유효니까. 근데 그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포기 특약이니까. 됐어요? 별표 해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차인 임차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은 채권을 모두 고르시오. 인데, 자, 우리가 보부고는 안 된다 했잖아. 위에 적어놔. 27도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 보부고는 뭡니까? 목적물에 관한 생이채권이 아니다. 보고 뭔데? 보증금을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대금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권리금을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원상 복구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부고는 지어봐. 답 몇 번이요? 디귿이죠.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불이행으로 뭡니까? 손배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보부고는만 딱 체크해버리면 바로 맞추는 겁니다. 넘기시고. 자, 이제 유치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뭔데요? 목적물이 자기 거 타인 거? 타인의 부동산, 동산이고, 부동산 또는 동산 유가증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변제기가 도래하고, 네 번째가 점유돼야 되고, 점유가 개수되고, 적법한 점유해야 돼. 배제특약이 없으면 성립하죠? 성립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효력이야. 효력. 자, 효력 뭔데? 자동차, 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뭡니까? 정비소가 있어. 중개사무소 옆에 정비소가 있어. 그 정비소 주인이 찾아왔어요. 이 갑이라는 놈이 수리비를 안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 중개사인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된다고? 사람이 중간에 여러분이 있잖아. 에? 뭐 해야 돼요? 유치권자다 해야지. 에? 맞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되겠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라, 시험 문제. 전세권의 효력이 뭔데요? 전세권은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설명해 주는 거. 지상권의 효력은 뭔데?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에? 이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자기서 따면은. 개로 다 필요 없어. 개는 개 같은 학문이야. 알죠? 더러운 학문이야. 왜? 계산 문제 다 하고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계산도 안 되는데 지금 맞죠? 더하기 빼기도 잘 안 되고 곱하기도 안 되는데 맞죠? 3, 3은 9인데 3, 3은 8하고 이랍니다. 맞죠? 솔직히 저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딸이 뭐 고고다 외우다 보면 저도 할 때 잘못 얘기해가지고 뭐 아빠 그것도 모르냐 쪽 답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렇다고 수학 못한 거 아니고요. 예.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자, 그러면 유치권자인 을이 뭐 할 수 있냐고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유치권자 니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니는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이게 포인트라. 시험 질문 이게 판소노트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 어제 이거 외우고 온다고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밤샜어요. 지금 눈이 안 좋다 그러죠. 열심히 하자 그랬죠.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목적물을 말 수 있어. 모를 것 같으면 그 판소노트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알겠죠? 읽는 게 자체가 시험 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물 유치권자잖아. 목적물을 말 수 있어. 그렇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있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수리대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수리대금 안 주면 자동차 경비 처협부였지. 맞죠? 뭘 받기 위해서? 수리 받기 위해서 넣는 거야. 우수면제가 아니고 수리 받기 위해서 경매 넣는 거야. 그래서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들어갔는데 차값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트라제를 한 10몇 년 동안 12년 동안 탔는데 그때 막 차에서 뭐 연기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실제 시스템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수리를 갔는데 수리비가 차값이 그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 100만 원 나왔어. 그리고 정비소 주인이 우리 선배가 전화 왔어요. 이 차 그냥 내가 고쳐 쓸게. 100만 원 줄게 이러더라고. 그럼 변제 충당하는 거지. 네, 이게 뭐예요? 간단한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간이변 충당권. 알겠어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충당해버린단 말이에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차를 고쳤는데 차에 보니까 뭡니까? 베인트가 뭐 좀 벗기지고 뭐 좀 긁히고 이게 돼 있죠? 그 정비소 주인이 선배가 뭡니까? 뭐랍니까? 아니, 고쳐놨다. 페인트 칠해주고 볼링도 뭡니까? 그것도 고쳐주고 뭐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비용이 발생했어 안 했어? 했죠? 유치하면서 생기는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유예비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내가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원룸을 유치하고 있어. 그러면 원룸의 월세가 떨어져 안 떨어져? 월세는 뭐라고? 법정 과실. 그럼 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없어?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래서 과실 수취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사대금 1억인데 이자 발생해 안 해? 하잖아. 그럼 어디부터 충당하고?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이자부터 충당을 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한다. 이렇게 됐어. 합의로 돼 있죠?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상환하려고 그래. 성과금이 나와가지고 상환할 때 어떻게 해요? 이자부터 계산하고 원금 까죠? 뭐 상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24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자동차 수리했습니다.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뭡니까? 테스트하러 한 바퀴 도는 건 돼야 안 돼? 그럼 못 봤나 보네. 수리하러 갔는데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거 못 봤어요? 여러분 계속 앉아가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까? 수리하는 데 가가? 아니잖아요. 한번 테스트만 하고 온단 말이야. 이게 뭘 위한 겁니까?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런데 우선 변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무슨 대위도 안 돼? 물상 대위도 안 됩니다. 22에 23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중이고, 요 여섯 가지 권리고, 일곱 번째는 기억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의무는 324조에 보면 나옵니다. 의무는, 자, 지금 유치권자인 정비소 주인은 저 자동차가 지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 뭐 받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어요? 수리비 받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는 거라. 지 거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어야 돼. 뭡니까?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 관리자지요? 뭐 받기 위해서? 수리 받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자, 함부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자동차 수리를 하러 왔는데 차가 페라리야, 페라리 들어봤습니까?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제가. 내가 이제 울산 부산간 이제 뭡니까? 뭐,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는데 120km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후루룩 지나가 보다, 그 차가. 응? 그렇게 보네. 그거 비싸죠? 그거 한번 타고 싶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리해놓고 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은 324조 3항 가면은 위반하면은 무슨 청구 당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 당합니다. 뭐하면 위반하면은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야.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이번에 해야 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시험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격증 땄어요. 옆에 정비소 뭡니까? 주인이 있어. 수리 못 받았어. 공사 여러분 시켜줬는데 공사업자가 뭘 못 받았어. 공사대금 못 받았어. 뭐에다가 해야 돼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성요구 갖췄잖아. 맞죠? 맞아요? 자, 그럼 난 다음에 니 뭐 할 수 있는데? 목적물을 뭐 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고 아니면 경매 넣어. 변제 충당할 수 있어. 비용 들어간 거 달라고 할 수 있어. 과시 들어가면 월세이 나온다. 수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 잉여가 있으면 잉여가 남는 게 있으면 모르겠으면 적어놔. 남는 게 있으면 알겠죠? 그다음에 보존이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근데 우선 변제권이나 무상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 두 가지 위반하면 무슨 청구 당한다? 소멸 청구 당한다. 이게 끝이야. 이 시험 지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효력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유치권의 시험에 나오면은 저기 결련관계 있죠. 결련성관계. 결련관계. 성요건 두 번째. 목적물 채권에서 생긴 결련관계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목적물 채권에 결련관계에 있어야 된다. 저기 판례거든. 시험 잘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됐어요? 그 나오는 걸 위주로 딱 봐야지. 됐습니까? 자, 이제 줄거로 갑시다. 316페이지에 가서 유치권의 효력에서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있죠. 320조 보겠습니다. 이랑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잖아. 우리가 봤던 겁니다.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아까 했죠. 이거 변하시고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1번 대세권, 물권은 뭐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세권이랍니다. 등기가 되거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안 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되고. 자, 3번 경매 기입 등기.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설명해도 여러분 모릅니다. 요거는 4월 달에 넣으시고 4월 달에 해드립니다. 옆에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4월 달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우도 3번 하고, 자, 요거 하고 양가로 2번 갑니다. 자, 환매를 위한 무슨 권 행사합니까? 경매입니다. 자, 우리가 316페이지하고 지금 317페이지에 있는 판례 보기 있죠? 이거는 최고 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면 어려워. 그래서 4월 달에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 옆에 가서 환가를 위한, 이게 뭐예요? 경매 넣는 이유가 뭐예요? 수리비를 못 받아서 경매 넣는다 했잖아. 이걸 뭐라고?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겁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첫 번째 줄이 그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간이 변제 충당권 나옵니까? 나옵니다. 2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는 현관편.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 줄 것이고, 감정의 평가로 유치물에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률 정할 수 있다.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게 뭐라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당연한 겁니다. 지 앞으로 가져가잖아.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선배가 내 차가 100만 원 하는데 수리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나고 이렇게 미리 내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래서 뭡니까? 채무자, 간이 변제 충당할 때는 채무자가 저기 누구야? 저잖아. 소유자인 저. 채무자에게 그렇죠. 채무자에게 미리 뭐 해야 된다고? 통지해야 돼. 외울 필요 없지? 이해됐죠? 됐어. 이렇게 됐다고, 고백.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과실수취권 323조 갑니다.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근데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뭐 넣어야 돼? 경매 넣어서 대금으로 받아가면 되죠. 자, 그리고 2항 갑니다. 그러면 과실수취 아까 뭐랬어요?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월세 있잖아. 내가 가져간다고 유치권자 가져가뿐다고요. 그럼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갈 5번.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죠.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비와 무슨 비? 1항이 필요비를 지출할 때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2항이 유입비입니다. 유입비. 가액증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어떻습니까? 선택을 합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자, 허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허여 나오면 무슨 비다? 유입비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의무가입니다. 이때까지 권리였어. 의무입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현관펜을 쥐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근데 324조 함부로 무단 사용되어 담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이 함부로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죽으시고. 됐나요? 자, 그 밑에 내용도 다음에 설명합니다. 넘기시고. 자, 위반의 효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위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청구할 수 있다? 현관펜을 쥐어야 될 것 같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이다? 현관펜?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이다. 자,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유치권의 소멸로 갑니다. 자, 소멸은 자, 우리가 또 밑에 나오는데 공통의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는 밑에다가 기본서 183페이지 참조.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혼동, 공용징수, 포기, 몰순 이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183페이지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 5가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가서 326조의 별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유치권자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수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에 소멸시효 걸립니다.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외상값은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1년이야. 내가 외상하고 군대 갔다 와 보면은 실제로 갔다 왔어요, 제가. 알죠? 옛날에는 대학교 때 지금 막걸리 묵고 이렇게 하다가 뭐 법서 있잖아요. 딱 맡기고 내일 돈 드릴게요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버렸어요. 그럼 수리 갚을 필요 저 음식 좀 뭡니까? 그 외상값 갚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군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군대 갈 때 그때 의정부로 갔었거든요. 근데 후배들하고 뭐 동기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자가 타고 내려가지고 내가 거기 술집 세 군데죠. 세 군데에 빨리 돈 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줬어요. 걔들한테. 그 갚아라 이래서 돈을 줬거든. 그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군대 갈 때 인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이 책임줬었거든요. 경기 좋았을 때. 94년도 95년도에 그때 경기 좋았다고. 에? 그래가지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거 변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내려가면서 그걸 변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 갔다 가지고 가니까는 그 아저씨가 내기는 거야. 그 변제 안 했다 하던가요. 갚으라고. 그 난 속으로 어떻습니까? 외상값은 1년이 지나버렸는데 소멸시 완성됐는데 갚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갚아줬어요, 뒤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야, 근데 다 먹고 차 아프지 이러더라고, 제가. 그가 올라갔으면 그래도 돈도 차비도 챙겨줬어요, 내가. 차비도 챙겨줬는데도 걔들이 다 싸서 먹다니까. 그 걔들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만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녁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죠. 4명 만납니다. 핵심 멤버, 노얄 멤버스. 자, 걔들 돈 띵가먹는 애들 만납니다. 오늘. 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10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이 갚을 필요가 없는데 수리비 채권도 10년 지난단 말이야. 소멸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이거 소멸시효는 계속 뭐합니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자, 하여튼 요거는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 수리비 채권의 소멸시효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적어야 돼. 뭘 적어야 되냐면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동시 항변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됩니다.
동시행의 한벽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적어 놓으시고 동시행 한벽을 오늘 할 때 이거 설명드립니다. 알죠? 동시행의 한벽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놓으시고 뒤에 가서 다시 또 앞으로 또 올 겁니다. 백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내용입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유치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 우리 판서 노트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자, 외우지 말고 한번 봅시다. 외우지 말고. 자, 유치권에서 네 번째 승인 요건이 뭐였습니까? 보고 얘기해. 네 번째 승인 요건이 뭐야? 아유, 눈이 안 가? 이게 눈이 안 가? 이게? 점유가 뭐 돼야 돼? 계속.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할 물건이 없잖아. 유치권 소멸이야. 체크됐어? 체크됐어? 책에도 있고 판소태도 있어. 됐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수리비를 안 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정비소 주인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수리비 다 주면은 유치권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보잖아. 피담보채권이 수리비를 다 갚았단 말이야. 예? 변제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됐어요?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내가 이제 뭡니까?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예? 세탁소 옷을 맡겼는데,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탁소 옷을 맡겼는데, 세탁비를 안 줬잖아. 지갑을 놔두고 왔어. 그러면 시계 풀어서 줍니까, 안 줍니까? 시계 풀어서 주면은 가져가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을 푼단 말이에요. 자동차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50만 나왔어요. 자, 그 목걸이 풀어가 딱 주면은 바로 풀어봅니다. 오케이? 맞죠? 이게 다른 담보 제공하면은 소멸이라고. 됐어요? 돼 있잖아.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뭡니까? 의무를 위반했다. 이 위반하면 무슨 청구 당한다고? 소멸 청구 당한다. 됐어요? 됐어? 그랬어. 이게 다 했어, 이게. 이게 시험 문제. 26개, 28회 때 나왔던 거야.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기 나왔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청구했을 때입니까? 타이틀 321페이지 소멸 청구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담보 제공했을 때 소멸하고요. 밑에 3번에 점유 상실 나와 있습니까? 타이틀에 3번에 점유 상실했을 때 소멸한다고 법조문이 딱 되어 있습니다. 328조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넘기시면 기본 예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5번 지문 한번 보죠. 5번 지문 맞아 틀려? 4번 5번 지문 맞아 틀려? 맞죠? 자, 유치권자에게 우선 배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고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다음에 1번 맞습니까?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 유치권 대세권이 있다 그랬잖아. 모든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3번 내용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4월달에 한다고. 이건 어렵거든. 2번은 한번 보세요.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의 61페이지. 자, 61페이지인데 자, 61페이지 가면은 자, 우리 자, 이런 내용이었죠. 자, 우리가 갑이 이제 자동차 수리를 맡겼잖아요. 맞나요? 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자, 이 병이 이제 뭡니까? 경매를 받았다고. 소유권은 너무 많는데 유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을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예인댁에 가서 변제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수리비 채권의 채권자잖아. 채권자. 맞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채무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예인댁 변화를 하니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지. 예인댁 변제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제하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자, 수리비 채권은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정비소 주인이 채권자 맞습니까? 맞죠? 그럼 채무자인 이 사람의 돈 갚아라 해야 되지. 그럼 얘가 소유권 받았다 하더라도 얘가 와서 얘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소유권 내 명의로 했으니까 내 거니까 돌려도. 이러면 여러분이 을이다 뭐라 합니까?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못 줘.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병인한테 가서 변제를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왜 없습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할 수 있거든. 오케이? 됐어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고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4번, 5번은요. 22, 23에다 나왔던 기출지문이고 됐어요? 자, 1번 또 시험에 2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고 저 3번 내용은 우리가 4월 달에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내용,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락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에게 돈 빌려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돈 갚으라 해야 되지. 맞아요? 근데 제3자에게 가서 돈 갚으라면 뭐랍니까? 제3자 뭐랍니까? 지랄하고 있네. 내가 돈 빌려준다. 돈 빌려준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겁니다. 채권자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네, 됐어요.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 끝났습니다. 매년 기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저당권을 좀 쉬어야 되겠죠? 네, 저당권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 체력은